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속기의 빠른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24가지 사업에 민자를 포함해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방사관 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MOU에는 가속기 부지 개발과 기반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시설 조성 등의 협력 방안을 담았습니다. 과학기술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첨단 산업 지원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북도가 유치 과정에서 제안했던 자체 지원 방안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도는 크게 방사관 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성과 공유와 확산 방안, 인력 양성, 글로벌 사이언스 타운 조성 등의 4가지 전략을 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속기 활용 지원 센터,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등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가속기 운영비 지원과 KTX 연결 전용 도로 등을 합쳐 모두 24가지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와 국비, 민자를 포함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도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사관 가속기 운영 지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쪽에 우리 충북도가 아주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2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어제 극적으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1기 조사 당시 충북에서는 분턱골 한 곳만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곳들은 조사 기간 만료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2기 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분턱골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청주 청원 지역 보도 연맹원들이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1기 진실화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밝혀졌지만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되면서 10년 넘게 멈춰선 상태입니다. 민간학살 의혹이 제기된 전국 46곳 중 1기 진실화훼위원회가 밝혀낸 곳은 11곳에 불과했으며 충북에서도 6곳 중 분턱골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1기 진화위에서 유해 발굴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분턱골 한 곳만 했습니다. 총 6곳을 발굴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의 과제는 2기 진실화훼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 막판 과거사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조직되고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충북에서도 청주시 낭성면에서 발생한 형무소 복역자 대량 학살 사건을 비롯해 영동 매천리 학살, 단양 곡개굴 학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생존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1기 조사 때보다 더 빠른 진실규명 작업을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은 좀처럼 부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액 비축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헌혈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헌혈센터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50-60명이 찾았는데 지금은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코로나가 헌혈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요. 또 남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봉사 시간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혈액 보유량은 4.71분, 2.61분까지 떨어진 지난 15일에는 헌혈 요청 문자까지 보내 겨우 주위에서 관심 단계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혈액 부족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도 혈액 비축량은 80~90%대에 불과합니다. 헌혈을 통해서 감염병에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약간 막연한 공포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과 단계적 개학이 시행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고 일부에선 코로나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초에 한 명씩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병원에서도 계속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유지되다가는 저희가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못 받게 되는. 적십자사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 헌혈의 연관성은 없다며 전체 60%를 차지하는 단체 헌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충북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저도 한국감정원 자료를 오늘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주 월요일에 조사를 해서 목요일에 공표를 합니다. 네. 5월 셋째 주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매매와 전세 둘 다 충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지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좀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부 출입한 게 한 3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본 이후로는 충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가격을 보면요. 충북이 전주 대비 0.43% 상승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인천이 0.2%대 상승률로 충북의 뒤를 이었고요. 전국 평균 상승률이 0.07%니까 충북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한 6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네, 지금 월등하게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시군별로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방사관 가속기 효과 때문에 청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방사관 가속이 직접 수혜지인 청원구가 1.02%나 올랐습니다. 1% 상승은 집값 폭등기에 서울에나 나올 법한 수치거든요. 네. 그 수치가 청원구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 좀 놀랐고요. 다음으로 흥덕구가 0.61%나 폭등했고 서원구와 상당구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시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주 청원구와 충주시 그리고 청주 서원구 쪽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충북의 전세값 상승률을 전국 1위로 만들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요. 5월 셋째 주 충북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1%로 단연 1위입니다. 울산과 대전, 경기도가 뒤를 이었고요. 전국 평균 상승률이 0.04%니까 충북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5배 정도 가파른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주가 가장 뜨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끌어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방사관 가속기 효과가 그렇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진작부터 꿈틀꿈틀대고 있었는데 방사관 가속기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 폭등하는지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청주 아파트를 누가 사는지 주거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달 청주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를 보면요. 청주 아파트를 산 사람의 거주지가 청주인 경우가 688건으로 37.5%를 차지했습니다. 네. 청주를 제외한 충청북도 거주자가 406건으로 22.1%가 됐고요. 나머지 739건, 40.3%는 충북 외 타 지역 사람이 청주 아파트를 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아파트 매입자 3명 중에 2명은 청주 외 지역 사람이고 네. 5명 중에 2명은 충북 외 타시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나 이제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외뒷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5월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5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현장 부동산 중개들 말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5월 들어서는 외지 투자자 비중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잔뜩 집값을 올려놓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피해는 집 없는 그 청주 지역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나중에 집을 살 때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타지에 계신 투자자들이 왜 청주로 몰려오고 있는 건지 이게 뭐 방사관 가속기 호재 하나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자들은 당연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겠죠. 네. 방사가 가속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청주가 5년간 침체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점, 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그러니까 갭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풍선 효과까지 가세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는 진작에 대출과 세제 양쪽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대전도 규제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1일 국토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8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도 곧 묶일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더욱 청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타지에서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니까 곧 거품이 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를 놔야 하는데 전세 수요가 뭐 갑자기 늘어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 수요라는 건 일정하니까. 네. 그래서 좀 있다 보면 열기가 좀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그 1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물건을 내놓으면 네. 시장에 어떤 그 매물 물량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집값이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그거는 좀 어떤 희망적인 얘기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청주의 입주 물량을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청주의 입주 물량이 2018년에 정점을 이룬 후 올해까지 많다가 내년과 내후에는 확 줄어듭니다. 특히 2022년에 가면요, 네. 청주의 어떤 그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주택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새로 입주 물량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한 곳에 모은 종합복지시설을 이 복지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지타운 설치 논의로 옥천군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계획과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옥천읍 도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천군이 이곳에 복지타운을 설치한다는데요. 아니요, 여기 조건이 좋잖아요. 은행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비용이 복잡한 데 들어오냐고요, 원인이. 옛날 건물을 살짝 손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물의 밑에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게 들어온다면은 힘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거기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도 번거롭고 평일에도 막히는 데인데 5일장 있으면 더 막히는 데거든요.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 취재했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한 곳에 모은 종합복지시설인 복지타운. 입주 예정인 5개 기관 정도가 이제 다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관리하는 현장 작업장들이 다 별도의 위치에서 임대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 자리에서 모아서 그 한 자리 공간에서 관리 감독도 쉽고
또 이 복지가 다 또 실타래처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같이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원스톱 서비스의 그 실현을 구현하는 거고. 작년 10월 2개월여의 복지타운 설치 타당성 검토 영역을 마치고 군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금구리 가온타워를 매입, 보수를 거쳐 복지타운을 설치하겠다는 옥천군. 그러나 옥천군 의회는 작년 11월 행정운영위에서 복지타운 설치 계획을 삭제합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 복지타운 설치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온타워를 전제로 한 집행부의 추진 방법, 행정적 그 절차의 생략 이런 부분에 하자 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 의회는 열악한 군 재정의 문제, 설치 예정지의 교통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천군의 복지타운 계획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에 옥천군은 올해 3, 4월에 설문조사를 통해 약 53%의 주민이 가온타워에 복지타운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을 하였고, 지난 4월 20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였기에 가온타워 매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것은 복지타운 건설에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또 옥천군이 실시한 설문조사가 가온타워를 전제로 의도된 설문조사라는 것입니다. 3개 건물을 두고서 이 설문을 조사를 하는데 이거 2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그 가온타워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내용으로 써 있더라. 이거는 형 완전 찍어놓고 하는 건데요. 복지타운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답을 미리 정해놓은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문까지 구했어요. 자문은 누가 뭐예요? 우리 팀장이 가가지고 네. 같이 교수한테 가가지고 했죠. 예, 설문조사 이래 하면 어떻겠냐. 객관적으로 좀 봐달라. 옥천군은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옥천군이 복지타운 설치에 100억 원이 넘는 군비를 들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굳이 왜 그걸 사야 되느냐. 거기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도 번거롭고 장이 서잖아요. 5일장이 서면은 5일장이 서는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평일에도 막히는 데인데 5일장이 서면 더 막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가온타워 인근을 찾아보니 장이 서지 않은 평일 점심시간대였지만 차량으로 붐볐고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로 복잡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진입로가 좀 넓게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입로의 어떤 그 혼잡함, 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주차장 문제에서 주차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옥천군은 교통대책으로 가온타워 출입로 인근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진입로를 넓히겠다는 것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구천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과의 연결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뭐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지만 최소한 저희들 한 15억 정도 뭐 안에서 뭐 20억 요 정도 이제 공사비 포함해서 철거비까지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뭐 차선이 이제 지금 현재 5m거든요. 근데 그것만 되면 8m로 차선을 넓히고 또 주차장도 약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출입하고 공간은. 추가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가온타워 인근의 혼잡한 교통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옥천군의 주장은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하려면은 건물 매입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팔을 의자가 전혀 없는 이런 건물도 있고 그리고 하천 건너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 승인을 전제로 한 계획기관인데 의회에서 이거 자체를 문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리는 없습니다. 옥천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타운의 예산은 100%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억여 원 이상의 예산은 중소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재정은 뭐 장기적인 재정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팀장하고도 상의했고 또 예산에서는 또 예산에 큰 문제 없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군수의 공약사업에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정상으로도 지금 순수로 군비로다가 100억이 넘는 돈을 일거에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군비로다가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유예돼야 되는 지체 비용이 발생하죠. 복지타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지난달 20일 공청회 이후 옥천군의 가온타워 매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이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천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그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그 명확하게 어떤 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그 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시내에 가까운 곳에 어떤 적당한 좋은 터도 있을 테고 해서 복지 타운으로서의 걸맞는 보다 조밀하고 세밀한 그 설계 디자인 하에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겠고 또한 그 지금 13개의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들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빠져나가면은 시내의 그 자치단체의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도 오고 하는데 옥천군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가온타워 매입을 결정하고 군의회에 최종 판단을 넘기면서 옥천군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정이 돼서 여기서도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군수는 나름대로 복지타운을 이제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오롯이 의회에서 이제 이거를 그 두 번 다 반대해서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담은 의회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정책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계획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옥천군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충북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8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며 종일 쾌적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긴 했지만 햇살이 내리쬐며 종일 포근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와 영동 모두 26도로 오늘과 비교하면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습한 대기 속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10도, 단양 1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침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동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다시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